인간의 감정을 가장 극한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이 이혼소송 가정이에요. 살인사건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걸 바라보고 이런 거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부부가. 왜 이혼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어느 날 불러서요 했던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진짜 살림 차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떼어봐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고 두 가지로.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폭력하고 폭력으로 인한 상해죠. 그 부분이 결혼하고 살면서는 고소를 해도 가사 보호 사건이라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형사처분이 아니고 깡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이런 게 처분이 떨어지고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이혼을 안 하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어떤 정도의 범죄가 일어나냐면 살인사건도 많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극한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이 이혼소송 가정이에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대개 남편 저 모텔에 여자랑 들어갔어 얘기해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모텔에서 나오는 걸 이놈 인간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이분 허리를 분질러 놨어요. 진단 16주. 그런 중대 상해범죄 조정하고 나오는 길에 남편분이 막 열받아.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혼을 하는데 왜 내가 돈도 줘야 되고 양육권도 엄마한테 가야 되고 말이 되냐라고 막 화가 나서 나오는데 길 건너 와이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 승용차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살인미수로 실형 2년 받았어요. 소소하게 부부가 미처 모르지만 발생하는 사건이 카메라 등 촬영죄라는 게 있어요. 성폭법에. 뭐가 있냐면은 사이좋을 때 서로의 알몸, 그다음에 성관계하는 걸 꼭 찍어요. 문제는 그거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설마 남편이 아내가요? 한다니까요. 경찰청에 5년 전인가는 1년에 3,000건 정도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정말 들어가서 열심히 삭제한대요. 열심히 삭제를 해도 매번 발생하고 그거에 유출이 돼서 고소되는 건이 너무 많으니까 경찰서 홍보하는 거 제발 아예 찍지를 말라고. 이혼할 때 너 죽어봐라 하고 유포시키는 경우, 지인들한테 보내는 경우 별의별 건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녀들한테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휴대전화 바꾸면서 미처 삭제가 안 되면서 유포되는 경우도 많고요. 제발 찍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지나쳐서 오늘 아내분이 왔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두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걸 바라보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와핑으로 시작을 했대요. 스와핑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진짜 부부라는 걸 혼인관계 증명서하고요 다 갖다 제출해줘야 그게 돼요. 스와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엔 그것도 재미없다고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당신 성관계하는 걸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안돼 거절하다가 하도 남편이 졸르니까 시작을 했대요. 내가 궁금해. 그 돼요?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오소 남자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려서 남편은 의자를 이렇게 놓고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남편이 성관계하고 아내는 쳐다보고 또 각자 다른 파트너하고 하고 이런 거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부부가. 왜 이혼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어느 날 불러서요 했던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진짜 살림 차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상상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는 카메라 촬영 범죄가 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요즘 부부 사이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부가 합의하에 찍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몰래 촬영죄가 있어요. 또 마약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배우자가 나르시즘이다. 저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저를 구박하고요.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저한테 못됐다고 그러고 너무 구속을 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아닌 건데 그 사람이 자꾸 주입을 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간단하게 시작은 행동을 교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남자들한테 이제 볼일 볼 때 변기 커버 좀 들고 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들고 봐. 당신 거 잘못 배운 거야. 당신만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지나면 여보 좀 불편해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다른 집들은 다 그러고 살아. 당신이 그렇게 불만을 갖는 게 이상한 거지. 더 가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생활하는 걸 알려고 했을 때 당신이 그걸 알려고 하는 거 자체가 문제야. 당신은 내가 지금 늦게
늦게 들어와서 외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난 일하고 들어온 거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당신이 문제를 삼는 건 당신의 사고가 문제야. 당신의 의부증, 의처증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 그래 그런 건가? 근데 나중에는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의심을 갖는 것 자체도 내가 죄책감이 들게 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증상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그 환상이 확 왜 깨지냐면 남편이 한 달 급여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50만 원 줘요. 이 여자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았어요. 옷도 한 번 사입지를 못하고 얻어다 입고 다니고 머리는 항상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자르지를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너무너무 아끼고 그럼 남편이 태산처럼 큰 집을 마련할 거라는 거 장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거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외도한 여자한테는 외제차를 사주고 이혼녀였는데 그 아이들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학비도 다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150만 원을 넘게 쓰는 거는 과소비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계속 했던 사람이 결국에 실제 모습은 나를 억압하기 위했던 거더라라면서 환승 확 깨지는 거죠. 자기의 그동안 생활이라든가 사고가. 그러면서 아, 저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작게는 생활 습관부터 생기고 사고를 억압하게 된다. 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걸 억압하는 사람은 훨씬 더 본인을 자유롭게 억압받지 않고 살려고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떼어봐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참 결혼하면서 떼어달라기 좀 그래. 여러 가지 말고 2가지를.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상세본은 우리 초본처럼 과거에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게 있어요. 파혼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거하고 범죄 경력조회 요거를 검찰청 가서 해야 돼요. 본인이.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는 하도 위조가 많으니까 위임받아 갖고 직접 가서 발급받아 오기도 하거든요. 범죄 경력조회는 왜 필요하냐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래 차라리 도둑질이 낫지 성범죄 전과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 사유 중에서 남편이 행방불명됐다고 소송을 제기하러 아내분이 왔어요. 연락이 안 된대요. 시부모님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는 어디 갔는지. 석 달째 연락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초범조회하고 조회하다 보니까 구치소에 가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전 중이었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결혼식 이후에 1심 판결이 나면서 법정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구속되면서 쓰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이제 옷 입었던 거 이런 거 보관한 걸 보내주고 연락을 하리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아내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아내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 경력조회 중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학자들은 죽어도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성범죄 대부분은 유전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요. 그 사람의 유전자가 있어요. 아동 성애자들도 그렇고 그 성향에 대한 유전자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있는지 판단은 중요한 그 자료가 되고 어느 날 아내분이 발코니에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책상에 막 가방 같은 게 있었는데 한번 신경 안 쓰다가 이혼해야지 한번 하고 열어봤더니 옛날에 CD 있죠.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여자들 치마 밑에다 놓고 사진 찍은 거 직장에서 사진 찍은 거 말도 못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못 고치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문란하고 난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기피해야 돼. 성범죄자들 이런 걸 알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꼭 필요하다.